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체제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장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을 했다라는 쇼를 하는 거. 그전에도 옛날에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예. 혁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제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혁신위와 비대위는 차이가 뭐냐? 당 대표의 권한이에요. 근데 김은경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혁신이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혁신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문의만 내세우려고 할 겁니다. 예. 발족하자마자 김이 샜다. 지금 혁신위원도 별로 혁신스럽지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뭐 하던 분인지 모르겠거든요. 금융감독위원 뭐 그쪽에서 부원장인가 했다가 예. 알려진 거 그밖에 없거든요. 예. 정치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전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맡았지만 약간 예. 관료에 가까운 예. 그런 일을 해왔던 분이 이제 갑자기 발탁이 된 거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게 되면은 그 양정철이라고 있었죠. 양정철. 네. 네. 그쪽에서 소개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을 세운 거라고 한. 이른바 양자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옛날에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어요. 예. 그때 조국도 들어가고 또 혁신안만 만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제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거죠. 그 혁신위와 비대위는 차이가 뭐냐? 당 대표의 권한이에요. 혁신위에서는 당 대표가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예. 비대위에서는 당 대표가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음. 비대위원장이 모든 걸 갖게 되고 예.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공천권이네요. 그렇죠. 공정권을 갖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사람을 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딱 와가지고 둘 쳐냈잖아요. 예. 이해찬 딱 쳐내고 그다음에 정청래 딱 쳐내. 요번에 이해찬이 한 말 들어봤어요? 또 황당한 얘기하죠. 조국 파면은 무모한 짓이다.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조국을 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국 파면은 무모한 짓이다. 결국은 조국 사태 근원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조국 사태 때 청와대에서 딱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이해찬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조국을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네. 대선도 내주고 선거도 3번 연거푸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핵심이 바로 뭐였냐? 이해찬이었던 거죠. 이해찬. 네. 네. 그랬는데 지금도 봐요. 그 당에서는 뭐라네요?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느니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본인은 뭐라 아직도 조국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조국을 옹호해도 강성 지지층과의 그 연대 있죠. 예. 이게 그냥 아직도 공고하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그런 권한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쳐냈단 말이지. 그 예. 김종인 위원장 딱 쳐냈거든. 그다음에 정청래도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예. 땡깡 상임위원장 계속 갖겠다고 땡깡 부리잖아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당을 망치는 사람이다. 바로 쳐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이 컸지만 쳐냈어요. 예. 이래야지 국민들이 믿거든. 근데 김은경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네. 위원장이 이해찬 그만, 이해찬 스톱, 정청래 스톱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못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철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안 되는 거야. 문제 국민들이 볼 때는 뭐냐면은 당을 저렇게 망치는 놈들이 있다. 예. 거기서 완장 찾던 놈들이 있다. 네. 그 배후에는 이해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그 표면에 나선 거고 예. 철험회니 뭐 강성들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저희 강성 지지층들 예. 뭐이 사람들이 계속 보통 중도층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파탄난 이런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된 거고 도덕성 포기한 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예. 윤리성을 상실한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잘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느냐? 못해. 그럼 기껏해야 뭐 이제도 바꾸고 저제도 바꾸는데 예. 그 제도 자체가 문제였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라고 해서 저는 혁신이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혁신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인적 청산을 하려고 든다라고 예. 하면 밑에 반발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건데 그 반발 이길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냐?
당에 예. 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의회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그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갖다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은 그거 일단 인적 정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딱 취임하자마자 또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봉투가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예. 있다. 이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럼 딱 보면은 이걸 음모론 수준이잖아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뭐 하기 전에 지들이 깐 거 아닙니까? 네. 지들이 깎고 녹음 테이프가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주고 오케이 뭐 받았다 예. 전달했다 해가지고 모든 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고 예. 이거 모든 국민들이 다 봤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거를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해야 되는 사람이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음모론 수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혁신위가 앞으로 혁신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문의만 내세우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으로 포함된 유일한 현역 의원이 이해식 의원인데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위기 관리 차원에서 또 그랬는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공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게 되면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막 이러거든요. 예. 시스템을 어떻게 한든 간에 공천권을 딴 놈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딴 놈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천 문제들 자기가 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예를 들면 공천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공천 주면 안 되지. 그렇죠. 정청래 같은 사람 공천 주면 안 되는 거고. 예. 철험에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공천 주면 안 되는데 예.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도 개혁을 좀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쳐내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참신한 인재들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신한 인재들인 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국힘도 그렇고 잘 생각해봐요.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선들이에요. 나경원 쳐낼 때 40명, 50명 서명한 게 누구였습니까? 초선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철험의 애들 설치는 애들 다 보면 다 뭐예요? 다 초선이에요. 김남국 초선이잖아요. 예. 김용민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 이런 당의 분위기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선이에요. 이상민 예. 의원 5선 예. 기득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어제 있다는 초선 같은 다선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네. 이게 그 민주당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드라이브가 그들이 얘기를 하는 모든 당원들한테 공천권을 줘라라고 예. 하는 이른바 친명계에서 주장하는 예. 강성 당원들 힘에 업은 드라이브를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뭐 이거는 뭐 혁신이 될 수가 예. 없다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지도부 조직을 보면은 또 그것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일단 비대위가 되면 비대위를 따로 꾸려야 돼요. 예. 비대위원장 선임하고 비대위는 따로 그렇죠. 꾸리겠지만 위원들을 또 따로 꾸려야 되고. 대행 체제. 그러면 일단 지도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대위가 당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비대위거든요. 그걸 쳐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게 예. 이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예.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윤리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내로남불에 빠졌습니다. 이걸 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놓은 그 자리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쳐내겠다는 얘기는 없어 하나도.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 뭐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김은경 체제는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장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을 했다라는 쇼를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체제로 어디까지 가느냐? 총선까지 간다라는 거죠. 총선까지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 한 겁니까?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판을 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까지 가는데 예. 몰라요. 이 뻔하거든. 혁신의 한계라는 거 금방 드러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고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네.